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규 입사자들이 겪게 되는 텃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새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아주 반갑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경계하고 또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후려치고 소위 텃세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텃세 부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텃세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텃세 부리는 쪼다구나, 쪼다. 에휴, 얼마나 저렇게 자기 업무에 자신이 없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자리 뺏을까봐, 새로운 사람이랑 자기랑 비교될까봐 그렇게 텃세를 부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정신승리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 필요할 때는 정신승리 해야 됩니다. 일단 텃세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인류? 지나가던 생명체?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냐고요.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교양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됨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하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그냥 생명체 중에 하나, 쟤는 생명체 넘버 125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셋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요. 회사는 결국엔 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아쉬울 때는 언제예요? 일을 해야 될 때 아쉽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업무 플로우를 다 알고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결제자의 어떤 성향도 알고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기획안의 뭐 어떤 포맷이라든지 플롯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일을 하는 절차 가운데는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목표는 이 텃세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업무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이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없어도 내게 맡겨진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계속 기억하면서 업무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 자체를 가능한 하지 마세요. 안 도와줘요. 그리고 회방 놓을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준다 한들 여러분 자존심 긁을 거고 여러분 자존감 막 떨어뜨리는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안 되는 거, 진짜 이거는 내가 어디다 물어봐도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한두 건 말고는 그냥 이 사람들 제끼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나는 회사에 처음 들어왔고 이제 제 경우를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인수인계를 아예 못 받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빈 폴더만 받았고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지만 제 팀장이었던 사람이 저에게 누구누구 씨의 업무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너는 대표 직속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대표랑 알아서 일해. 하고 업무의 선을 긋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어쨌든 제가 빈 폴더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저예요. 그래서 업무를 내가 잘해서 회사에 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빈 폴더만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일 먼저 회사의 서버를 그야말로 샅샅이 뒤졌어요. 샅샅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서버는 다 들어가서 있는 폴더 없는 폴더 다 보고, 그리고 권한이 없다면 권한을 부여받아서라도 무조건 서버를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그 서버 안에서 나와 유관한 업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포맷과 비슷한 게 있다면 다 모았어요. 제 컴퓨터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샘플이라고 이름 바꿔놓고 다 모았어요. 포맷을. 이 회사에서 사용할 것만 같은 포맷, 이 회사에서 이미 사용해왔던 포맷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전에 해왔던 업무 방식을 제가 익힐 수 있도록 계속 보고 또 봤습니다. 특히 기안서, 품위서,
그리고 프로젝트라면은 프로젝트 기획안, 아니면 뭐 견적서, 그리고 이 회사랑 거래했던 어떤 업체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한 많이 눈에 익을 때까지 봤어요. 그래서 서버를 계속 돌려서 봤습니다. 누군가는 쟤 뭐 하는 거야? 쟤 되게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팁이에요. 그 서버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 다 들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서버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팀뿐만 아니라 타 팀과 협업하는 거, 그리고 외부 업체와 협업하는 거, 때로는 또 우리 팀에서 완성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모아놓는 곳이 회사의 서버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에 있는 내용을 정말 정독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익혀서 눈에 익을 때까지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사실은 업무의 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졌다고 봐도 무관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조금 짬이 있다 그러면 업무 플로우를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건 아주 간단한 예인데, 예를 들면 기한서를 올릴 때도 기한서에 포맷이 있고 유관부서를 어디를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기한서 포맷 아래에다 첨부해야 되는 첨부 파일의 형태, 이런 것들도 업무 플로우가 될 수 있어요. 막상 이거 기한서 올려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올리는 거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한서의 포맷부터 첨부 파일, 그리고 어떤 분을 결제자로 올려야 되고 제 상위의 결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결제받은 이후의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서버를 훑으면서 이 순서로 가는구나, 요거를 익히시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버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업무 플로우에 감이 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력직이고 짬바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감이 잡혀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여기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순서로 하는구나. 이거를 한번 싹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회사는요, 시스템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업무 프로세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빠지고 뭐 달그락 거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맞춰 가시면 됩니다. 그냥 완전히 타이트한 시스템이 있고 완전히 타이트한 프로세스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만, 오히려 이렇게 회사의 시스템이 엉성한 곳은 여러분이 이 절차대로만 밟아서 가면 오히려 여러분이 꼼꼼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큰 어떤 플로우만 익힌다는 느낌으로 서버를 싹 훑어서 눈에 발라주시면 일단 1차적인 준비는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크던 작던 일을 주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인프라를 여러분이 구축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할 때 유관 업무자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랑은 최대한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딱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사람은 그냥 제끼세요. 그러고 이 호의적인 사람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의적인 사람이랑 내 관계를 점점 구축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은 뭐 가끔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사적인 관계도 슬슬 맺어 가시면서 나의 어떤 내적 내부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간다는 느낌으로 업무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조급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텃세 부리고 막 경계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은, 그래 너는 이 회사에서 천년만년 그러고 살아. 나는 여기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그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만 성장하고 나는 더 큰 곳으로 가련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귀 닫고 눈 가려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잘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나 새로운 시각을 가져온 사람들을 거부하고 결국엔 도태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에휴, 저 생명체 1, 2, 5번 에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좋은 사람들이랑 인프라를 만들어 간다. 내 자리를 다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은 버벅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규 입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막 뭐 서버 익히면서 업무 플로우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아 놓고 뭐도 감을 잡아 놓고 하지만 막상 진행할 때는 버벅대고 놓치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실수나 버벅거리는 거는 초반에만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길어지거나 많아지면 결국에 그게 여러분의 역량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나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업무 하나를 이제 맡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에 딸려 있는 그 절차를 다 적었어요. 뭐 수기로 적어도 되고, 저 예전에는 엑셀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고 그냥 수기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무 관련해서 뭐 한 장의 페이퍼를 받았다. 그럼 그냥 거기에 적어요. 이 업무의 절차 1, 누구누구와 일하는 것, 누구누구에게 뭐 할 것, 3, 몇 월 며칠까지 뭐 할 것, 이런 식으로 그냥 세세하게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거 아니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그냥 쭉 적습니다. 절차를. 그래서 마무리될 때까지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를 리스트업을 하고, 또 유관 업무자는 누구인지 리스트업을 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이슈들을 계속 적어 넣으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는 체크, 해결했으면 체크, 체크 이렇게 하고 다 했으면 체크, 올 체크가 되면 이제 이 업무는 제가 소화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면요, 이 일은 내 거가 되는 거고, 또 이 종이는 나중에 제가 비슷한 업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10번, 20번 이렇게 반복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서 바로 내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이거 다음에 뭐였더라? 이거 담당자 누구였더라? 할 때 그 종이 찾아보시면 다 적혀 있잖아요. 나만 아는 언어로 적었으니까 나는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텃세 부리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종이 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초반에 잘 구축해 놓으시고, 업무가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한 것처럼 보이거나 내가 빠르게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내가 실제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집요하더라도 유관 업무자들에게 계속 질문해서, 이거는 누가 하면 좋습니까? 이건 누구랑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다음엔 누구에게 말씀드리면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처리를 하셔야 여러분이 이 업무를 온전히 소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번거롭고 힘들죠. 이거 다 물어보려니 눈치도 보이고, 이분들 조금 더 속도 내게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걸까 싶죠. 하지만 이렇게 기초를 잘 다져 놓으시면 그 다음에 일하실 때는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편이 여러분이 훨씬 일을 빨리 익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주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할 때 무조건 적으시고, 그 업무 플로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으시고 세세하게 적으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누구랑 하고 몇 월 며칠까지 전화하고, 이거 적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일 잘하려고 적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눈치 보지 마시고 다 적어가면서 체크하면서 놓치는 거 없도록 해서 일을 숙지하는 거에 목표를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내적인 인프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내부에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평판이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게, 이 텃세 부리는 사람들의 평판이 나쁘면 나쁠수록 여러분이 잘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평판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악하게, 그들이 나쁘게 군다고 나도 똑같이 구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그들이 나쁘게 굴어도 나는 정석대로 가는 거예요. 정석은 뭐예요? 회사에서 정석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동료한테 친절하고 예의 있게 대하고, 업무 협조를 받았을 때 협조적으로 대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았을 때 예의 있게 거절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을 지켜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을 꾸준히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부의 평판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고 일도 잘 익혀 나가고 했는데 내부 평판이 막 이상하게 됐다. 그 회사는 여러분 같은 큰 사람을 품을 깜냥이 안 되는 회사인 거죠. 그런 회사에 미련 갖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정석대로 해서 여러분의 좋은 평판이 쌓이기 시작하고 저 팀 사람들 좀 같이 일하기 힘들었었는데 새로 오신 저분 엄청 친절하고 손도 빠르고 일도 비교적 정확하게 하시더라. 라는 평판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텃세 부렸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져요.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든 텃세를 부리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제 친해진 여러분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게 힘을 잃게 되겠죠. 회사란 조직은 사실은 일로 평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몫을 잘 해내면 텃세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여러분들에게 남는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일을 정확하게 하고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갔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여러분의 실력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주눅드느라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리고 이 필드에서 지금 내가 쌓아야 될 실력들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차곡차곡 잘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텃세 부리는 사람들 다 제끼고 회사에서 원앤온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보자고요. 네, 그럼 모든 분들 응원하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